자, 그러면 이어서 전일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하면서 231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1.89%포인트 오른 2311.8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종가는 지난 2018년 7월 1일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93포인트 오른 847.28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이로써 코스닥은 2018년 6월 15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4,29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3,638억 원, 외국인은 456억 원을 각각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마감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16억 원, 329억 원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1,157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장에서 2차 전지와 바이오 같은 주도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바이오 대표 종목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7.07% 오름세를 보였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4.3% 동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 삼성 SDI가 12.5% 올랐고요. LG화학 역시 4.36% 오르며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업종별 시세 상황 종목입니다. 의약품 섹터가 6.33% 올랐고요. 화학과 비금속 광물, 증권주, 섬유 의복 관련 업종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85% 올랐고요. 진단키트 관련주 올랐습니다. 시젠이 0.58% 올랐고 이 밖에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HLB가 3.64%, 셀트리온 제약이 4.72% 급등했고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관련주죠. 에코프로비엠 역시 5.23%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5원 3전 내린 1,188.8원 8전에 마감됐습니다. 네, 그럼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미국 고용 시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디즈니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자,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연중 최고치,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P도 거의 이제 역대 최고치 근방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3,394포인트가 고점이니까 거기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은요, 지금 디즈니 실적 발표되면서 다우존스가 여태까지 상당히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네.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 항공주들도 큰 폭의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다우존스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S&P 그리고 시장, 은행주도 좋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주의 중요한 부분은 워런 버핏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은행주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주식을 20억 달러치 샀다라는 뉴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지금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6월 달에 57.1에서 58.1까지 7월 달에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기대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용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7월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예상치의 17%에 불과하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예. 또 앞으로의 경기 회복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이 고용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이 그런가 하면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2월 최고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업들의 수익이 예상치보단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숫자들은 뭐냐면 정말 안 좋은 숫자예요.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거의 40%, 50% 하락하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 동기 대비 숫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예상을 했고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대부분 거의 80% 이상의 기업들이 예상했던 실적보다는 좋게 나오고 있다는 예.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S&P 500도 전 고점 근방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2%만 더 상승을 하면 이제 고점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우리는 항상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추세 자체는 이익이 바닥을 다지고 3, 4분기, 4, 4분기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 또 고용 부분은 좀 더디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 내년도 1, 4분기, 2, 3분기의 실적은 정말 작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올해 동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폭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시장 흐름 자체는 아마도 전 고점을 뚫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그럼 같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나스닥도 좀 짚어볼게요. 나스닥이 4일 연속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왜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는 걸까요? 네,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지만 나스닥의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시면은 과거에 닷컴 버블이 붕괴됐었던 시기와 비교했었을 때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있다. 특히 나스닥의 대장주들인 빵이나 마가 이런 종목들의 영업이익 부분이 예상치를 초과하고 있고 또 매출은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S&P 500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반면에 매출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대부분의 빵 마가 기업들의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 낮게 봤었을 때 18%고요. 높게 보면 45% 이런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익이 받쳐준다면 나스닥의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금값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금값이 지금 말 그대로 금값입니다. 지금 연중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을 했는데 온스당 2,049달러 선, 금값이 앞으로 계속 오를까요? 네. 금값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난 3주 내내 짚어봐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좀 너무 빨리 오른다는 게 문제인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게 올해 연말까지는 2,000달러, 또 내년에 2,500달러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미 벌써 지금 8월 달인데 2,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2,500달러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는 당장은 모르겠으나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금값의 상승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금을 안전자산으로 바라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가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금 비중은 적어도 한 20% 정도는 들고 가야 되는 전체의 글로벌 투자 자산에 있어서 안전자산 중에서 금 비중을 한 20% 정도 들고 가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럼 저희가 지금 국내 증시가 사실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모습을 요즘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더 상승세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이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지금 달러의 약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상승폭, 최근을 들면은 지금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더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달러 지수의 추이입니다. 달러 지수가 계속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면 지금 엄청나게 풀려있는 유동성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내 증시, 우리나라 증시 또는 신흥국 증시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한국 증시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과거의 인덱스를 좀 한번 보시면은, 과거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과거에도 2017년이었죠. 저기 박스가 있는데 왼쪽 박스입니다. 저 구간에 신흥국 시장이 자그마치 50%나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달러 약세 구간이 이어지는 한은 계속적으로 신흥국 시장의 상승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신흥국이 어떤 신흥국을 들여다봐야 되냐 할 때, 지금은 우리가 계속 언택트 시대 얘기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나 바이오 등등의 제조 강대국들에 대한 관심, 특히 신흥국 중에서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이 중요한데, 그 주가들을 반영하는 국가가 어디냐? 당연히 한국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 대만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국, 지금 보시면은 가장 많이 상승한, 지난 한 달 동안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국가인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한국 증시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원화 절상 모습을 한번 보시면 가장 높았던 때가 거의 1280원을 돌파하는 숫자였는데, 예. 지금 이미 벌써 1180원대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는 원화가 이 정도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외국인 투자 자금도 계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지금 국내 유동성도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미국 증시보다도 더 퍼포먼스, 수익률이 더 좋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개장 후 체크 포인트 잠시 뒤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장 전 3분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머니 양종혁 수석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IT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행진에 나스닥 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증시 이런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간밤에 미증시는 IT 기업들의 이제 양호한 실적,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는 디즈니의 실적과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폭을 나타내줬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역시나 IT 기업들과 경기 민감주들의 이제 상승폭으로 순항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2,300선 탈환을 이끈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 덕분이었습니다. 예. 바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언제든 증시에 투입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이 예탁금이 50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급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 말은 즉슨 아직 대규모 매수세가 유효하다는 것이죠. 코스피 종목 특성상 본래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개인 매수세가 견인을 해주며 우량주도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시장이고,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코스피 쪽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별다른 악재가 없다면 상승장 견인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외인들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코로나19 국면 중 이제 지수 최저점 대비 최근까지의 상승폭이 국제 지수 중 이제 무려 1위로 나타나면서 아직 투자 부분에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 오늘 시장 코스피는 개인 매수세, 코스닥은 외인 매수세가 금일 시장 상승 랠리의 이제 중요한 요인으로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수석님 그러면 이번 주에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존슨앤존슨과 미국 정부의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으로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을 코로나 치료제들의 순환매가 오늘도 돌기는 하겠지만, 단기적인 이제 수급으로 큰 등락폭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치료제 관련주들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역시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실적 수혜주들 위주로 먼저 체크하시면 되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2분기 실적은 당연하게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외인 기관 매수세가 들어온 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진단키트 관련주 이번 주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간밤에 갤럭시의 신제품 언팩 행사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예. 최근 화웨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부분이나 애플도 신제품을 출시를 이제 늦춰 사실상 갤럭시의 동무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도 코로나19 여파 탓에 걱정했지만 순항을 해줬고 3, 4분기 실적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폴더블 폰은 이미 완판을 최단 시간에 기록했던 이력이 있기에 이번에도 판매량이 기대되면서 갤럭시 관련주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들 역시나 유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오늘도 코스피는 개인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코스피 종목들 대부분 단기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이제 단기성 테마는 피하시는 게 좋은데 왜냐 이거는 단기성 테마들은 탄력을 받다가도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면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달고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제 대응이 어려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최근 윗꼬리를 다는 단기 테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대응하기 어려운 단타나 스캘핑적인 매수 포지션보다는 좀 더 여유롭게 시장 전반적인 틀을 보시면 이제 좋겠고 지겹도록 말씀드리지만 수익 관점의 포트 구성 역시나 필요합니다.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단기적인 테마에 눈돌림보다는 비록 손절을 하더라도 적절하게 종목 회전도 하시면서 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적 수혜주, 경기 민감주 같은 수익 관점의 포트 구성 새롭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오늘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데일리머니 양종혁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예상 체결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33% 오름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319포인트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가량 강세 흐름으로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55.58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이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는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예상 체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56,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25% 내림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8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상위권 출발이 예상됩니다. 상승 출발하며 1.78% 오름세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상 체결가는 80만 1,000원입니다. 이 밖에 네이버 0.32% 내림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G화학 역시 오늘도 오름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75% 오르며 67만 5,000원에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코스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3.17% 오르면서 셀트리온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카카오와 삼성 SDI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이 밖에 현대차 역시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예상 체결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3% 오름세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5,300원이고요. 시젠 역시도 오늘 오름세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1.76% 오르며 예상 체결가는 28만 2,900원입니다. 이 밖에 제약바이오 업종 오늘 강세 출발 예상이 됩니다. HLB 같은 경우에 1.76% 오르며 예상 체결가 8만 6,9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1% 가까이 오름세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만 5,300원입니다. 이 밖에 에코프로비엠 1.31% 오름세 출발할 것으로 보이며 예상 체결가 15만 5,000원입니다. 네, 그럼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지금 국내 증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그것까지 알아봤고 미국 국채금리를 좀 알아볼게요. 국채금리가 지금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금 0.535% 사상 최저 수준이거든요. 네. 자, 왜 지금 국채금리가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많은 돈이 지금 안전자산에 가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지금 안전자산의 자금 흐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자산인 채권 쪽, 국채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차트에도 나와 있지만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지금 5.5%대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보시면은 약 0.3%까지도 내려왔었는데 지금 0.5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채 금리라는 흐름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금을 계속적으로 국채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채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원금 손실 부분은 적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수익률 차원에서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0.5% 정도 수준이면 이게 연간 단위잖아요. 그래서 연간 수익률 0.5% 정도밖에 얻을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재의 포트폴리오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또 지금 이 10년 이 국채 금리인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리얼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의 금리를 한번 보시면요. 과거에 2012년 12월 달에 0.87% 마이너스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회복을 했다가 지금 다시 크게 하락을 해서 인플레이션 반영 10년 국채 금리가 다시 지금 마이너스 1%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기서 지금 거의 바닥을 뚫고 내려왔는데 더 뚫고 내려갈 것이냐 했었을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는 것이죠. 결국 경기가 만약에 회복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금리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여기서 워런 버핏이 은행주를 샀다는 얘기 나오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은행주를 살 때는 보통 금리가 상승하는 주기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왜? 예대 마진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의 낮은 금리고 장단기 금리 차면 미국의 은행이 큰 폭의 수익을 얻을 수 없다 또는 부실채권이 많이 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예. 반면에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실채권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미 충당금을 쌓아놨다면 오히려 예대 마진이 확대가 되면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왜 우리가 S&P가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은행주가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는 채권 금리가 여기서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옆으로 갈 수 있는 올라가기 크게 폭으로 상승한다기보다는 옆으로 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한 0.5% 정도의 수익률이면 주식의 수익률이 훨씬 높을 거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문부장님, 그럼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좀 알아볼게요. 지금 하향 조정이 됐는데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는 건 아닌지 이걸 어떻게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자 지난주 주말이었죠. 주말에 이 신용등급 하향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당한 건 아니고요. 강등당한 적이 있었죠. 2011년 8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하게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신용등급을 강등당한 건 아니고 전망치만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 그럼 앞으로 경기가 만약 회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시 올라갈 되도록 수 하겠죠. 있어요. 그래서 네.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회복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과거 2011년에 일어났던 현상을 한번 볼게요. 저기에 지금 차트 나와 있듯이 10년 국채 금리 추이를 보시면은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난 이후에 금리가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좀 상승.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권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었지 국채는 뭐 큰 폭의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결국은 이런 상황이라면 크게 패닉할 필요는 없다,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저 표 좀 이따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목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또다시 코스피가 1년 10개월 만에 연고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 2년 2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한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와 바이오 같은 주도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제약 같은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또 과연 이런 주도 업종들이 상승세를 이끌 수 있을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 관련주 상황이 종목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오름세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57,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네이버 같은 플랫폼 관련주가 오늘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0.64%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가 오늘 조금 하락세가 큽니다. 2.7% 하락하며 현재 거래가가 36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플랫폼주는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20 언팩 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5%, 0.6% 오르며 2,325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85% 오름세를 보이며 85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오늘 오름세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갤럭시 노트 20 언팩 행사의 영향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0.53% 오르며 현재 거래가 57,200원이고요. SK 하이닉스도 0.37% 오름세입니다. 현재 8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2.8% 오르며 80만 9천원이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LG화학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좀 하락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현재 0.48% 하락하며 31만 2천원, LG화학 역시도 이제 하락 반전했습니다. 0.45%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는 66만 7천원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1.6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0만 4,900원이고요. 진단키트 관련주죠. 시젠 역시 1.4% 오름세를 보이며 현재 28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HLB가 0.82% 오름세로 8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82% 오름세로 현재 12만 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까지도 상승세입니다. 1.57%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15만 5,400원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개인의 순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894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70억 원, 기관이 58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업종별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약품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1.3% 오름세고요. 운수 상비, 그리고 비금속 광물, 통신업, 철강 및 금속이 상위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개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611억 원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35억 원, 기관이 26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 지수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름세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0.6% 오름세, 코스닥이 0.9% 오름세를 보이며 854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럼 저희가 아까 보던 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지금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됐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자, 아까 채권 금리 보여드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도 되는데 수익률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반면에 지금 미국 하이힐드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투자 부적격 채권 금리를 보시면 과거에 2011년에 신용등급 강등이 되고 나서 7%대의 금리가 10%대 이상으로 아주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만큼 채권 투자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버스 투자가 적절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채권 투자 그렇게까지 안정적이냐 했었을 때 약간의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식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S&P를 한번 보시면은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나서 약 몇 개월 동안에는 아래 위로 약 10% 정도의 박스권이 몇 개월간은 유지됐었지만 그 이후에 1년을 놓고 보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 1년 동안에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자그마치 S&P는 20%나 상승했고 나스닥은 26%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면 신용등급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나스닥 지수 좀 살펴볼게요.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많이 올라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거품 논란이 있어서 앞으로 좀 빠질 가능성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1998년부터 2000년도에 있었던 닷컴 버블의 재현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예. 미국의 나스닥 100기업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은 약 24%나 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제가 돌리는 이 모델들 중에서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모델이 저 정도 숫자가 나오고 있을 때는 저는 매도 전략을 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이 앤 홀드, 즉 투자를 해놓고 그냥 계속 상승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또한 이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이 대형주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빵, 마갓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개별 종목들의 지금 상승 여력을 보면 이 나스닥 100 상승 여력보다 더 높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페이스북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여력이 46.2% 정도 그리고 또 59.8% 정도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페이스북, 애플의 상승 여력이 지금 저렇게 24%인 나스닥 100보다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예. 또 넷플릭스와 엔비디아도 보시면은 63.8% 또 27.6%. 27.6%는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높은 거죠. 24%보다는. 그리고 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38%, 33%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마존 그리고 또 테슬라를 보시면 정말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서 또 상승 여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은 이렇게 대표적인 마갓, 빵 종목들이 상승 여력이 대부분 다 27% 이상, 높게는 뭐 60% 이상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스닥이 이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또 유동성만 놓고 얘기했었을 때 도대체 나스닥은 얼마나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M2와 시가총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과거 닷컴 버블 때에 나타난 숫자로서 똑같이 반영을 하면 네. 지금 현재의 나스닥은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 16,7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이 11,000포인트니까 아직까지도 정말 거품으로 간다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지금 펀디멘탈적인 차원에서의 매력도도 있고 또 유동성적인 매력도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국 나스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테슬라 상승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테슬라 이 친환경차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는 또 현대차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3.73% 지금 4% 가까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 중에서도 대세적인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주도주로서 지금 올라서고 있는 업종이 바로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처음에는 전기차 관련 배터리 종목들, 그렇죠?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삼성 SDI, LG 화학들의 큰 폭의 상승이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것이 전기차,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네, 현대차가 발표한 내용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 다음에 시가총액, 죄송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약에 한 30%대 시장 점유율이면 현대차는 10%까지 창출하겠다. 과거에 그냥 가솔린 차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10%, 11%대입니다. 예. 그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대차의 옛날 고점이 얼마냐? 26만 원이 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상당성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로 10%의 시장 점유율을 만들어내느냐. 예.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한 4%, 5%대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2배 정도 상승을 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계속해서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의 전기차 업종에 대한 매력도는
아직까지 전기차 전체적으로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한 자릿수밖에 안 되니까 예. 이게 만약에 앞으로 2025년, 2030년 동안에 두 자릿수, 나아가서는 절반 이상 이렇게 변해간다면 먼 미래를 보면 그만큼 더 앞으로 올라갈 룸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가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돈이 있을 때마다 사 모으는 전략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지금 코스피가 2,300을 돌파를 했고 예. 조만간 2,4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장주들은 이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대장주라고 하는 것은 전반에라고 해서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업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저희가 제약 바이오 업종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에선 존슨앤존스 그리고 코로나 백신 계약 소식이 있어서 제약주가 급등을 했는데 국내 증시에도 제약주가 어제 사실 좋았거든요. 오늘 접근해봐도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네. 바이오 종목은요, 정말로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한번 흐름을 타면 굉장히 무섭게 상승을 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한 결국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회복이 되기 전에 바이오주가 먼저 급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바이오주가 급등을 하고 나서 제약주가 백신을 개발하고 나서 그다음에 경기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바이오주들의 급등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기가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이미 많은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임상 실험 단계니까 바이오주는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상 실험이 다 끝났고 이제 정말로 이제 다 나왔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그때부터는 고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부터는 조금씩 조심해 가면서 바이오 종목들 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수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백신이 언제 나오는지를 봐가면서 투자 타이밍을 실현을 할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신 개발 상황에 따라서 투자 타이밍 좀 잡아줘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본부장님, 저희가 다시 한번 금을 여쭤볼게요. 지금 네. 금이 얼마나 더 오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금뿐만 아니라 지금 은도 최근에 굉장히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 금은 저는 계속해서 사 모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전체의 20% 정도. 근데 은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단타 위주로서의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단타라는 건 투기일 수도 있죠. 근데 예. 어쨌든 은보다는 금 쪽으로 초점 맞추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금에 투자를 할 때 항상 보는 지표가 있는데 뭐냐면 M1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이 M1 증가율이 꺾여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금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금 가격이 1차, 2차, 3차, 4차 상승기가 있는데 지금 4차 상승기입니다. 그래서 1, 2, 3차를 보시면은 저렇게 M1 증가율이 1, 2차 상승기 때는 12%대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3차 상승기 때 보시면은 자그마치 20% 이상까지 M1 증가율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거의 또 2배, 40% 가까이의 M1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3차 상승기에 올라갔던 폭만큼은 올라간다. 근데 3차 상승기에 도대체 얼마나 올라갔느냐? 보시면은 670%나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럼 퍼센트지로 따지면 이제 겨우 한 90% 상승했으니까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게는 또 계산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3차 상승기에 도대체 얼마나 가격으로 올라갔느냐 계산해 보면 약 한 1,500달러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4차 시기에서 바닥을 다졌던 가격이 약 한 1,000달러라면 여기에 1,500달러를 더하면 2,500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계산은 M1 증가율이 그때는 20%대인데 지금은 또 40%대잖아요. 그러니까 2배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500달러가 아니라 3,000달러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1,000달러 더하기 3,000, 4,000달러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금의 가격은 아무리 못해도 2,500달러는 뚫고 끝난다.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달러 뚫고 올라갔다고 해서 예. 여기서 차익 실현하지 마시고, 물론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어떤 안전자산의 하나의 툴로서 M1 증가율이 계속 높은 숫자가 나온다면, 이 숫자가 꺾여 내려오면 모르겠지만 계속 높게 나온다면 우리는 계속 금을 들고 가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을 더 장기간을 보유하고 갈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지금 우리가 전기차 얘기했잖아요. 예. 전기차와 연결되는 게 신재생 에너지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앨런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태양광 쪽을 인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에 에너지 공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 국가들,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보면 전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들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 독일이 있고요, 핀란드, 네덜란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지금 현재 지수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의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근데 또 지수 투자하기엔 좀 지루하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이오도 종목 투자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예. ETF 활용하라고 말씀드렸다면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지금 태양광 ETF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TAN이라는 ETF가 있어요. 좀 보시면 지난 8년 동안에 주가가 자그마치 8배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이 올랐다가 큰 폭의 하락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안 좋았었어요. 예. 친환경 쪽이랑 좀 거리가 먼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유럽 쪽에서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폭을 가파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지금의 5배는 당연하고요. 많이 가면 10배, 50배 이런 정도의 어떤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관련된 ETF 한번 보시면은 저게 나와 있듯이 대표적인 ETF들 PBD, 그다음에 GRID, 아까 태는 보여드렸고요. 이런 쪽의 ETF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전기차를 놓치셨다면 이쪽에서 어떤 수익을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이동환 본부장님과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개장 후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어제장에서 삼성 SDI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이노베이션, 네이버, 포스코 케미칼 순매수했는데요. 삼성 SDI가 오늘 0.21% 오름세를 보이며 현재 46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25% 오름세로 78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도합권이고요. 네이버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0.16% 오름세로 31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2.68% 오름세를 보이며 8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LG전자, 셀트리온, 삼성전기, LG화학, 유한양행입니다. LG전자와 셀트리온이 오늘 하락세입니다. 삼성전기 역시 하락세인데요. LG전자가 지금 0.89% 빠지며 77,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0.64% 하락세입니다. 현재 거래가는 31만 3천 원입니다. 이 밖에 삼성전기 1%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14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은 0.3% 오름세, 유한양행도 오늘 1.48% 연이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6만 8,700원입니다. 자, 그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함께 알아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셀트리온, 포스코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언제장에서 순매수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현재 하락세고요. SK텔레콤이 오늘 1.76% 오름세를 보이며 23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63% 하락세로 31만 3천 원이고요. 포스코케미칼 2.68% 상승세,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0.1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연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입니다. 2.42% 오르며 29,450원이고요. OCI와 SK 그리고 하이트진로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가 오늘 3.9% 좀 많이 빠집니다. 현재 거래가가 61,600원이고요. SK는 1.46%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23만 7천 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이트진로가 2.69% 하락하며 45,250원이고요. FNF가 0.66% 소폭 오름세를 보이며 92,2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지수 모두 현재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8% 오름세입니다.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현재 2,332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름세입니다. 현재 0.66% 오름세를 보이며 852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8월 6일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